안녕하세요, 복리입니다. 오늘은 25년 9월 21일 오전 8시 41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트코인, 두 번째 테더, 세 번째 이더리움, 네 번째 에이다, 다섯 번째 댓글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고 오늘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댓글에서 보시면 댓글부터 좀 답변을 드리면, 이제 달려있는 한이님이 본인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줏대없이 주기적으로 관점이 바뀌십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복리는 매매를 진행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현물, 그 다음에 당연히 선물로 나눠서 봐야겠죠. 현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길게 봐야 되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짧게, 한마디로 중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관점, 지속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대상승 부장으로 간다고 얘기했다가 오늘은 또 대폭락 나온다 했다가 또 내일은 또 무슨 불장으로 간다 했다가 이런 식으로 관점이 계속적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제가 정확하게 조금 기준을 잡아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당연히 오늘 제가 기준을 잡아드릴 겁니다. 기준을 잡아드릴 건데 이거는 한 가지 알아주십시오. 만약에 내일 세력들이 큰 움직임으로 다시 한번 크게 위로 올린다? 이러면 전 당연히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상승론자로 다시 또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정확한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굳이 안 봐도 복리가 잡아준 이 기준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에 좀 담아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채널링입니다. 채널링 플러스 118K 매물대입니다. 기준 잡아드릴게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제 영상에도 기준 잡아드릴게요.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어때요? 상승 채널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로 올라가고 있죠. 죄송합니다. 판서펜 안 켰네. 죄송합니다. 판서펜만 빠르게 킬게요.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로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이 상승 채널을 어때요? 상방으로 깨든 하방으로 깨든 둘 중 하나의 방향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본다면은 이것도 렉이 걸렸나? 잠시만요. 왜 이러지? 되네요. 그리고 또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또 말씀드린 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로 내려가는데 결국에는 얘가 하락 채널을 상방으로 깨고 올라가던지 하방으로 깨고 내려가던지 방향성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준, 채널링입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플러스 테더 채널링으로 어때요?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저항대, 매물대, 저항 라인, 이걸로 뭘 알 수 있냐? 저는 118K 매물대로 어때요? 불장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뚫어주지 못하고 저항 맞고 조정 장세로 가는지 판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118K가 복리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여쭤보신다면, 118K가 왜 중요해라고 여쭤보신다면 전에 있던 매물대입니다. 여기 있는 매물대를 118K를 뚫으니까는 123K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모든 라인에 다 걸칩니다. 어디 라인에 다 걸치냐? 118K가 모든 라인에 다 걸쳐요. 한마디로 진짜 엄청 센 매물대, 이 매물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118K 부근이 모든 전에 있던 어때요? 이 상승 하락 깨지고 큰 하락 모든 라인에 다 걸쳤어요. 118K가 123K 때. 그리고
그리고 또 지금 와서 보면 118.150 118,150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세력들이 받아주고 나서 어디까지 올렸냐? 122K까지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118K 여기서 물량을 받아주고 122K까지 올린 전적이 있고요. 118K 여기서 또 물량을 받아주고 124K까지 올려줬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뭐냐? 이겁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118K 118에 150 여기 라인은 세력들만이 뚫을 수 있다. 한마디로 개미들이 절대 뚫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라인을 뚫었다 라는 것 자체만으로 한마디로 불장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라인은 한마디로 개미들이 절대 뚫을 수가 없습니다. 세력들이 허락을 해주고 세력들의 힘만으로 오직 뚫을 수 있는 구간이다. 어디? 여기 118에 150 118,150 여기 강력한 뭐가 있다? 매물대가 있는 라인이고, 그리고 전에 봤을 때 보시면은 여기서 받아주고 122K까지 올렸죠. 전에 이 라인에서 받아주고 물량을 124K까지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즉 여기 118K 이 부분은 세력들만이 뚫을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력들이 나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한번 올릴 거야,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일 거야, 불장으로 이제는 진행시킬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이상 여기 라인을 절대적으로 뚫을 수가 없다. 개미들의 힘만으로는 이 라인을 뚫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이 이 라인 절대 못 뚫는다고요? 당연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얘가 뚫는 척하고 다시 밑으로 빠져. 뭐야 이게? 이게 즉 뭐가 됩니까? 페이크 무빙, 즉 트랩 무빙.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뚫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뚫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얘가 여기 보시면은 뚫고 나서 다시 한번 내려와도 이 위에서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 다시 재차 내려온다고 해도 118.1K 이 위에서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재차 올려주는 이러한 형태가 돼야지. 당연히 여기 라인을 약간 뚫고 다시 고개 쳐박아 이러면 뚫은 게 아니죠. 이게 뚫은 게 아닙니다. 이 올라왔던 이 찍먹했던 게 페이크 무빙, 즉 트랩 무빙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118K 여기 저항 구간을 뚫으면 현물이든 선물이든 몰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18K 부근을 뚫었을 때 여기서 저항 구간을 뚫으면 현물이든 선물이든 몰빵한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에이다 같은 경우에만 여기 라인에서 지금 매우 좋은 롱타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제가 추가 매수 추매만 약간 한다, 소액으로 이 라인에서 에이다 선물 추매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여기 라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밑으로 빠졌을 때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이렇게 밑에 빠졌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이렇게까지 밑에 빠졌던 적이 대략 언제예요? 이때입니다. 이때 7월달 6월달에서 7월달 이 사이, 7월달에서 8월달 이 사이, 완전 이 밑에 완전 바닥이었을 때, 완전 이 바닥이었을 때만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다. 이렇게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이렇게 바닥이었을 때, 완전 에이다 코인이 완전 이렇게 바닥이었을 때가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이렇게 밑으로 빠졌던 적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밑에 빠졌던 적이 없습니다. 에이다 차트 보면 단 한 번도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이렇게 밑에 빠졌던 적이 없다. 보도지표 상으로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에이다 선물 포지션만 추가 매수를 하겠다. 소액으로 몰빵 치는 게 아니고 선물 그 매매하는 그 계좌에서 10%에서 15%만 약간 추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큰 돈이 들어갈 때는 언젠가, 진짜로 큰 돈이 들어갈 때는 118K 여기 저항대를 뚫어줬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때부터, 아니면 이때 촬영했을 때부터 여기 박스권
딱 쳐놓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 113K에서 맞고 쳐 내려가던가, 또는 이 118K 부분까지 왔다가 크게 빠지는 그림을 보고 있다라고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복리야 너는 뭐예요? 금리 인하하고 나서 대상승장으로 간다며.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 때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했냐면, 금리 인하가 되었음에도 큰 대폭락은 나오지 않고 올라가는 모양새라서 혹시 118K 저항 구간을 뚫고 날아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불장이 온다, 대상승장이 온다,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썼습니다.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그 썸네일 때문에 헷갈렸으면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복리 입장에서는 가격적으로 118K 여기 구간을 뚫어야, 이 구간을 뚫어야 불장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기준을 잡아드리면 118K 매물대, 여기 이 강력한 이 118K 이 매물대를 뚫어줘야, 뚫고 나서 이 위에서 매물대를 만들어주는 게 확인이 돼야 진짜 이제 불장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 그냥 찍먹하고 내려오면은 이거는 뚫은 게 아니죠. 반대로 저항 맞고 크게 하락하는 그림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터치하고 뚫고 재차 내려오면, 이런 그림이 아닌 강력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고 난 다음에 119K, 120K, 121K까지 올라갔다가 가격이 어디까지 빠져? 118K까지 빠져.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저는 조금 예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고 난 이후에, 금리 인하가 발표된 이후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항 라인, 저항 이 박스권 구간까지 올라오고 나서 재차 뚫지 못하고 고개를 쳐박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고개를 쳐박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테더 차트로 봤을 때 명확하게 하락 채널을 상방으로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런 그림이 안 좋은, 한마디로 하방으로 가는 근거가 이렇게 쏙쏙히 나오는데, 거기다가 제가 불장이 올 겁니다 라고 외치는 게 당연히 미친놈이죠. 왜? 틀릴 걸 알고 있음에도 틀릴 걸 주장하면 그건 고집이고 아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오늘이라도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이렇게 대폭락이 나오면서 재차 채널링 안으로 재차 들어와.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밑단을 계속 두드리지만 이 밑단에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여기서부터 또 더 크게 118K 크게 뚫어줘. 이러면은 저는 뭐 1시간 후라도 6시간 후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대상승장 불장으로 갈 거예요 라고 당연히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을 말씀드렸죠. 기준을. 저는 이 채널링으로 기준을 잡았다고. 이 라인을 뚫으면 한마디로 불장으로 갈 확률이 큰 거고, 불장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 채널링을 하방으로 뚫으면 당연히 조정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당연히 반대로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 이 하락 채널을 상방으로 뚫었을 때, 이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하락하니까 당연히 조정 장세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 채널링 기준으로 재차 여기서 대폭락이 나와가지고 테더가 대폭락이 나와서 재차 채널 안으로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불장으로 갈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 저는 뭐예요? 갈대처럼, 여자의 마음 갈대라고 하잖아요. 갈대처럼 저도 수시로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죠. 상승 시나리오는 바로 고점 뚫는 시나리오. 어디? 118K 구간을 강력한 거래량을 118K 구간을 강력하게 뚫어주고 플러스 거래량이 실린다면 이거는 당연히 불장으로 가겠죠. 바로 고점 뚫는 시나리오. 124K를 뚫어서 뭐 130K까지 갈 수 있겠죠. 어느 구간을 뚫어줬을 때 118K 저항 구간을 강력하게 뚫어주고 거래량이 실린다면 불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승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는 당연히 조정을 주고 고점 뚫는 시나리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 그리고 눌림이 어디까지 나온다. 대략적으로 눌림이 118K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정고점을 넘는 상승. 여기서부터 124K, 이 정고점을 넘는 상승이 충분히 이렇게 연출이 될 수 있다.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 전제 조건이 118K 저항 매물대를 뚫어주는 상승이 나와야 된다. 여기 적어놨잖아요. 어떤 식으로? 여기 적어놨습니다. 118K 구간을 강력하게 뚫어주고 거래량이 실린다면은 당연히 바로 고점을 뚫는, 전에 있던 고점 여기를 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전에 있던 여기 3로 바꿔서 전에 있던 고점 124K를 뚫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118K 구간을 강력하게 뚫고 거래량이 실린다면, 볼륨 거래량이 전에 있던 이 거래량을 넘는 거래량이 장대 양봉으로 실리면서 이런 식으로 눌리면서 올라갔을 때, 그때 124K를 뚫는 최고점 124K를 뚫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전에 말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다? 116에서 117, 118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대폭락 나오는 시나리오. 그래서 A, B, C로 크게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전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락 시나리오는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부터 말씀드렸다. 언제부터? 전에부터 말씀드렸다.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13K 갔다가 이런 식으로 113K 갔다가 이런 식으로 대폭락 나오는 시나리오. 이거 하나. 이 시나리오 하나. 이 조정 시나리오 하나. 또는 여기서부터 118K 이 부분까지 붙여주고 118K 저항대 116, 117, 118K 저항대까지 올려주고 나서 대폭락 나오는 시나리오.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그래서 113K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시나리오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A, B, C로 떨어지는 시나리오 둘. 어디까지? A, B가 대략 116에서 118K까지 올라왔다가 하락하는 시나리오 둘.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보는 시나리오는 당연히 고점 뚫는 시나리오는 여기서부터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고, 만약에 눌린다면은 118K까지 최대 많이 눌린다면 118K까지 눌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절대 눌려도 118. 여기 1K 이 위에서 118K 위에서 어때요?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여기서부터 재차 크게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바로 고점 뚫는 상승 시나리오가 있고 다시 조정 주고 고점을 뚫는 하락 시나리오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예요? 한 번 더 고점 뚫는 상승 나온다 이겁니다. 공통점 결론은 한 번 더 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온다. 몇 K? 124K를 넘는 상승은 나온다. 저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99.9% 124K를 넘는 상승이 나온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이 최대 100K까지 하락한다 하더라도 100K에서부터 124K까지 더 크게 뭐 128K, 130K 그 상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마지막 상승 피날레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현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더 3.79까지 그냥 홀딩 하라니까요. 현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매해야 돼요? 본인 지금 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필요 없다고요. 테더 같은 경우는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온다니까요. 여기까지 온다고요. 지금 여기죠? 여기까지 내려온다고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요. 세력들은 애매한 데서 반등을 주거나 애매한 데서 뭐예요? 하락시키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애매한 데서 반등을 주거나 절대적으로 애매한 데서 하락시키지 않는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도 이 전에 있던 이 매물대 라인에서 하락을 시킨 거잖아요. 여기 전에 있던 정고점 여기서 대폭락 나온 거잖아요.
애매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똑같이 여기서부터 반등이 크게 나왔죠. 여기서부터 반등이 크게 나왔죠. 이번에도 똑같이 얘가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도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 라인 3.79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큰 대상승장으로 대상승장이 아니라 이 대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테더가 여기까지 내려와야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와야만 테더가 다시 재차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테더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시즌 끝이에요. 시즌 끝. 그래서 시즌 종료는 여기까지 와야 된다. 여기까지 와야 시즌 종료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와야 시즌 종료라고 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력들은 절대적으로 어중간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중간하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현물 같은 경우는 3.79. 현물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테더가 이렇게 내려와서 3.79 이 라인까지 왔을 때 현물 정리하시라고. 이거를 제가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100번. 이거를 한 100번 얘기한 것 같다. 현물 같은 경우는 그냥 걱정 말고 테더 3.79%까지 내려오는 것 보고 정리해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고, 선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청산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거면 118개 뚫고 그 위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지면은 그때 크게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물이든 선물이든 118개 뚫고 그 위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지면 추가 매수해라. 크게 들어가라. 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플러스 여기 여기 내가 적어놨구나.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플러스 조정이 온다면 100K 초반에서 추가 매수해라. 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추가 매수해라 이렇게 절대적으로 얘기 안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크게 들어간다면은 118K 뚫고 아마 좀 크게 들어갈 거다. 근데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이렇게 바닥 쳤을 때 여기서 에이다 롱을 소액으로 들어갔다. 에이다 롱 포지션을 분할 롱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현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매집을 했다 얘기 안 드렸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왔을 때 118K를 강력하게 뚫고 그 위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몰빵 치겠다. 그 다음에 현물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때 몰빵 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전에는 그냥 조정이 온다면 100K 초반에서 매수해라.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100K 초반까지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어,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118K 뚫고 그 위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지면 추가 매수하거나, 선물 같은 경우는 조정이 온다면 100K 초반에서 조정이 크게 온다면 100K 초반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 하십시오. 선물은 그렇게 하고, 현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제가 100K 초반 간다고 외친다 해도 100K 초반 간다고 외친다 해도 반대로 무슨 여기서부터 불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 뜻대로 코인 시장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현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3.79까지 홀딩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본인님 말 틀린 것 같은데요. 전 지금 추가 매수 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현물 같은 건 말리지 않습니다. 현물 같은 건 말리지 않는데, 그 대신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왜? 만약에 지금 복리 말대로 100K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어때요? 알트코인은 어느 정도 좀 박살이 날 겁니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떨어졌을 때 100K까지 떨어지는 거고, 그 위에 105K에서 반등이 나오든 또는 108K에서 반등이 나오든 107K에서 바닥이 형성이 되고 반등이 나오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일단 100K까지 열어두고 지켜볼 것,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닥이 100K 구간에서 만들어질 확률이 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100K까지 하락하지 않고 105K에서 반등이 나온다거나, 105K에서 진짜 찐상승으로 간다거나, 110K, 108K에서 찐상승이 나온다거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100K까지 기다렸다가 현물 매수하는 거를 일단 바탕으로 베이스를 깔고 난 다음에 108K라든지 107K라든지 105K라든지 거기서부터 진짜 거래량이 실리면서 무슨 4시간 상승 다이버런스가 걸리면서 심지어 RSI든 머니플로 인덱스든 보조지표도 바닥이라는 시그널 신호가 나오고 뭐 테더 또는 비트코인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작동했을 때 100K가 아니라 105K 108K가 바닥이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바닥이 나올지는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저는 3일봉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과거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3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3일봉으로 봤을 때 과거에 어떤 차트 이동평균선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세력들이 바닥으로 만들었던 구간은 노란색 이동평균선이 바닥이 됐다. 그럼 이번에도 노란색 이동평균선 여기 100K 부근이 바닥이 될 확률이 크지 않냐. 여기 100K 부근이 바닥이 될 확률이 크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100K 구간까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죠. 저도 모릅니다. 이건 뭐 신이 아닌 이상 워렌 버핏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이상.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100K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왜? 그냥 심플하게 과거 세력들이 어디서 바닥을 형성을 해줬는가, 과거 세력들이 어디서 바닥을 형성을 해줬는가, 과거 세력들이 어디서 바닥을 만들어줬는가 봤더니 노란색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럼 바닥이 될 확률이 높은 구간은 노란색 이동평균선인 여기 100K 초반 100K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100K까지 하락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말씀을 100%라고 장담을 드릴 수 없겠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면 과거의 프랙탈을 보면 세력들이 노란색 이동평균선에서 바닥을 만들어줬구나. 되게 과거에 세력들이 움직인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까 3일봉, 날봉, 3날로 봤을 때 과거에 노란색 이동평균선 대략 100K 부근에서 바닥이 형성이 됐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디서 현물이든 선물이든 추가 매수를 받을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복리야 너는 그럼 어떻게 매매할 건데 라고 했을 때 물으신다면 이렇게 매매한다고요. 118K 뚫고 나서 하락을 했을 때 118K 뚫고 하락을 했을 때 매물대가 그 위에서 118K 위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지면 추가 매수를 크게 하겠다. 또는 100K 초반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 크게 하겠다. 현물 같은 경우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테더 3.79까지 하락할 때까지 홀딩하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현물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이 라인 여기 라인까지 올 때까지 그냥 뭐 하면 돼요? 힘들겠지만 그냥 존버하십시오. 존버하시면 되고, 선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각자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선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각자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단타로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크게 단타로 들어가야 되니까 선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어디? 당연히 만약에 여기 라인이 뚫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크게 가격이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이런 식으로 재차 올라올 거예요, 가격이. 그리고 나서 빠지더라도 크게 빠집니다. 이렇게 일자로 빠지는 건 절대 없고요. 얘가 빠지더라도 빠졌다가 재차 채널 안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대폭락이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탈하는 거 보고 재차 들어오려고 했을 때,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때 숏을 들어가가지고 대폭락이 나왔을 때 당연히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그지같이 되면 좀 힘들죠. 얘가 이탈했는데 갑자기 또 채널 안으로 들어와서 크게 올라가. 이런 식으로 되면 또 머리가 지진 나죠. 머리가 이제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세력들이 이렇게 장난칠 때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정석적인데 이렇게 A, B,
C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뭐 A, B, C 여기 채널 안으로 채널 이 하단선까지 붙여주거나 또는 그냥 채널 하단선까지 오지 못하고 A, B, C로 떨어지는 게 정석적인 움직임인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가 하락하는 척 했다가 갑자기 또 채널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또 크게 올라가. 이러면 또 대가리 지진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제가 영상을 올려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비트코인 채널링을 작도를 해가지고 채널 하방으로 뚫리면은 아 이거는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겠구나. 채널 상방으로 뚫고 올라가면은 아 이거는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구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라니까요. 고기를 떠먹여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기를 이제 낚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드실 줄 아셔야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도 테더 차트만 보더라도 이 하락 채널을 상방으로 벗어났죠. 이거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얘가 이렇게 뚫고 눌리더라도 재차 채널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요. 이게 정석적인 차트 분석이라고요. 테더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비트코인은 BTC 비트코인은 당연히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테더 차트가 하락 채널을 상방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이 크게 눌릴 수 있구나, 크게 눌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게 제가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네모칸 박스권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박스권 안으로 재차 들어왔을 때는 재차 하방에 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얘가 이렇게 하방으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재차 또 고개를 또 쳐드네. 박스권 또 밖으로 나왔네. 이러면 또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또 크다니까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얘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단순하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내려갈 확률이 높은 거지 얘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A, B, C로 크게 빠지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니까요. 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재차 또 이렇게 고개 쳐들고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 당연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게 제일 대가리가 아프다니까요. 박스권을 뚫었어. 눌리고 나서 박스권까지 눌렸는데 보니까 박스권 밑에까지 내려왔네. 박스권 밑에까지 내려왔네. 근데 또 올라가. 근데 또 어때요? 이 정보점을 전에 있던 내려왔던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또 떨어지네. 또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저는 하방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부터 또 얘가 박스권을 상방으로 또 돌파해. 그러면 또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차트가 대가리가 아픈 게 세력들이 그렇게 어때요? 진짜 쉽게 만만하게 이렇게 떠먹여주지 않는다니까요. 채널 안으로 들어왔네? 내려가겠네? 숏. 채널 밖으로 올라왔네? 올라가겠네? 롱. 이렇게 1차원적으로 세력들은 절대 뭐예요? 답지를 이렇게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차트 분석을 해가지고 기술적 분석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몇 안 돼요.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돈 버는 사람은 100명 중에 몇 명? 10명도 채 안 된다. 10%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쉬운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쉬운 거. 진짜 쉬운 게 뭐예요? 그냥 부장 때는 롱만 쳐라. 그냥 하락장 때 숏만 쳐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돈 벌기는 어렵진 않아요. 뭐 숏이든 롱이든 현물이든 뭐든 여기서부터는 한마디로 이거죠.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대략 비트코인 차트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롱을 여기서 물렸어. 여기서 롱 쳤어. 아니면 이 꼭대기에서 롱을 쳤어. 그래도 상승장에서는 탈출 기회를 준다니까요. 여기 이 탈출 기회 줬잖아요. 여기 이 위에서 이 최고점에 물렸어도 이 위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하락률을 버텼으면 보시면은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하는 32%의 하락을 버텼으면 어때요? 살았다니까요. 돈 벌었다니까요. 돈을 벌었다고요. 마이너스 32%이 하락을 버텼으면 돈을 벌었다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32% 이거 버틸려면은 뭐 롱 레버리지를 3배 또는 2배 이 정도 써야겠죠. 롱 레버리지를 3배 또는 2배를 써야겠죠. 아니면 레버리지 좀 높게 쓰고 무슨 10분 안에 들어간다거나 10분 안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20분 안에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이 상승장에서는 롱만 쳐라. 롱만 배율을 최대한 리스크를 작게 하고 롱만 쳐라 이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크게 물려있지 아니 그러니까 크게 물린 게 아니라 이 위에서 내가 118K에서 124K 여기서 물렸어. 여기서 롱을 쳤는데 물렸어. 근데 여러분들 배율만 또는 분할 매수만 잘 하신다면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와서 크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 제 차 더 크게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다고요. 124K 넘기고 더 크게 올라갈 거다. 어디까지? 100K 초반까지 얘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어디 124K를 넘는 상승은 나올 거다.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고요, 저는. 결국에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은 기준 불장 기준 말씀드릴게요. 불장 기준은 118K 위에서 매물대 만들어질 때 또는 플러스 비트코인 상승 채널 상방으로 찢을 때 이겁니다. 반대로 조정 기준은 뭐겠어요? 조정 기준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118K 밑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질 때 비트코인 상승 채널을 하방으로 찢을 때 반대로 조정 기준은 뭐예요? 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118K 밑에서 매물대 만들어질 때 플러스 비트코인 상승 채널을 하방으로 찢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지금 봤을 때 어때요? 상승 채널을 하방으로 지금 찢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118K 밑에서 지금 매물대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지금 봤을 때 불장으로 가겠어요? 조정으로 가겠어요? 조정 기준은 조정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고요. 근데 또 세력들이 미친 척하고 세력들이 미친 도라이인 척하고 여기서부터 크게 올려버리면 이러면 또 불장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어때요? 기준 여기 적어놨잖아요. 기준이 어디예요? 여기 어디지? 채널링 비트코인 테더 채널링 118K 매물대를 기준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물 같은 경우는 그냥 쭉 홀딩해서 테더 3.79% 도달하면 팔아라.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진짜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118K 위에서 매물대 만들어지거나 또는 5월 100K 초반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밀리면 하락하면 그때 뭐예요? 롱 진입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불장 한마디로 상승장 그리고 불장 때는 오직 롱만 친다. 하락장 때 그리고 조정 장세일 때는 오직 숏만 친다. 조정 장세는 뺄게요. 조정 장세는 빼고 하락장일 때 그냥 쉽게 이렇게 하자. 상승장일 때는 오직 롱만 친다. 하락장일 때는 오직 숏만 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하방의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두는 거고 박스권을 뚫고 얘가 이렇게 하락했는데 박스권을 뚫고 또 올라와 이러면 또 재차 상방을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조정이 맞다. 에이다 코인은 조정이 맞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고점 저점을 이어보면 어때요? 고점은 낮아지는 형태, 저점은 올라오는 형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렴했다가 상방으로 분출해주는지 하방으로 분출해주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방으로 분출해주는지 상방으로 분출해주는지 봐야겠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니까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수렴을 점차 하니까 곧 방향성이 나오겠죠. 상방으로 가냐 하방으로 크게 하락하냐. 에이다 코인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관점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리 이 뭐예요? 스타일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제 영상을 당연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채널링으로 매매하고 테더도 채널링으로 매매하고 그리고 매물대 118K를 넘는 상승이 나왔을 때 부장 가거나 118K 이 저항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하고 처박으면 하락장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뭐 피보나치 또는 피보나치가 아니라 그 엘리엇 파동으로 통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떨어질 거예요. 뭐 ABC 뭐 이파 뭐 무슨 플랫 패턴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하방을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방을 보는 분들이 많다. 한마디로 뭐예요? 엘리엇 파동으로. 근데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고 제 실력이 되지 않고 제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파동 쪽으로는 제가 분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매매하고 있다. 근데 이 매매가 여러분들이 맞지 않으면 제 영상을 보지 않으면 되고 만약에 복리 네 매매 진짜 뭐 심플하고 간단하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는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칼 들고 또는 총 들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제 영상을 봐달라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레퍼럴 이런 거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싫다면은 언제든 안 보시면 됩니다. 더 잘하시는 분들 더 구독자 많고 더 더 많이 조회수가 나오는 그런 분들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절대 총이나 칼 들고 협박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어때요? 저와 조금 매매 스타일이 맞고 저와 뜻이 맞고 어느 정도 부합한 사람들만 보면 된다고 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9월 21일 오전 9시 24분입니다. 감사합니다.